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포천역 위치 결정 논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포천에서 현 시장님하고 전 시장님 사이에 거짓말 공방이다 뭐다 해서 엄청 뜨겁잖아요. 저희 미션은요, 이 복잡한 사안 명확하게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게 이런 거구나,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2022년 5월이요. 박윤국 전 시장님 계실 때 포천시가 특정 위치, 그러니까 포천 경찰서 앞, 거기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런 문서가 나오면서 확 커졌죠. 마치 그 제안 하나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전 시장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큰 인프라 사업 결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실제 과정을 좀 단계별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정 구조 자체가 좀 여러 층위로 되어 있다는 점이 또 포인트죠. 맞아요. 그럼 그 복잡하다는 의사결정 구조,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누가 진짜 뭘 결정하는 건지 그 권한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광역철도 같은 큰 사업은요, 어느 한 도시나 뭐 개인이 그냥 딱 결정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 단계, 또 여러 기관이 얽혀 있죠. 우선 포천시는 초기 연구나 주민 의견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최종 결정권은 좀 제한적이죠. 제안은 하는데 결정은 못한다. 딱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경기군일, 경기도는 포천시 제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조정해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 같은 더 상위 기관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승인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적인 구속력 있는 승인, 그리고 고시, 이 권한은 국토부 산하의 대광이라고 있잖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책임을 딱 한 군데만 묻기가 어렵다. 이걸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포천시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검토 요청하고 대광위가 최종 결정한다, 이런 단계인데 실제 시간 순서는 어땠나요? 타임라인이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핵심은 언제 누가 뭘 했냐 이건데요. 자료 보면 2022년 4월 말, 이때가 박윤국 전 시장님 계실 때죠. 포천시 내부 검토를 해서 경찰서 앞을 일환으로 선정을 해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2022년 5월 3일에 포천시가 이 안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바로 이 제출 시점, 이것 때문에 논란이 확 커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과정이 쭉 있잖아요. 2022년 7월에는 경기도가 검토를 마치고 국토부, 대광위에 승인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0월, 이때 대광위에서 이 위치를 최종 확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천시의 5월 제출이 물론 시작점 중 하나이긴 한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결정은 10월에 국가기관인 대광위에서 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제안 시점하고 최종 확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도 있고 결정한 주체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박 전 시장님 때 제안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이 점이 명확해지네요. 근데요, 현 백영현 시장님은 취임하시고 나서 이거 이미 결정된 거라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주장이요? 그것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 기본 계획이 한번 승인됐다고 해서 아예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실시 설계 같은 후속 절차에서 세부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절대 변경 불가, 이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실제로 다른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탄 트램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2021년에 기본계획이 승인됐는데 한 3년 뒤인가요? 2024년에 노선이랑 정거장 위치 바꾸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또 승인이 됐어요. 뭐 현장 여건이 바뀌었다거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변경이 된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 사례네요. 그럼 포천역의 경우에도 변경 불가 주자니 이게 뭐 행정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는 다른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끝에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선택의 문제였을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거짓말 논란이라고 하는데 박용국 전 시장님은 재임 중에
포천시의 제안을 이끌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고, 반면에 백용현 현 시장님은 선거 때는 변경 가능성도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취임 후에는 변경 불가를 주장하면서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구 책임이냐 하는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좀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는 여러 단계 여러 기관이 상호작용해서 나온 결과인데 말이죠. 부채역 같은 경우에 경찰서 앞으로 결정되면서 하천역 필요, 출입구를 줄여야 한다거나 이런 아쉬움도 제기됐다고 하던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또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 딥다이브 통해서 이 포천역 위치 결정이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시점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친 복잡한 과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천시의 제안과 대광위의 최종 승인은 분명히 다른 무게를 갖는다. 이 점을 기억해야겠고요. 네,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의 변경 불가 주장도 방금 동탄 트램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절대적인 행정적 제약이라기보다는 해석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잡한 행정 현실하고 또 그걸 둘러싼 정치적인 수사, 그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큰 공공사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